안녕하세요. 자아 개념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교육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교육을 한번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요. 이 강의의 차례는 제목 그대로 긍정적 자아 개념이 뭔지 알아보고 이어서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긍정적 자아 개념 학자들이나 부모, 교사들이 말이죠. 자아 개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또는 교육에서 자아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자아 개념이 여러 다른 특성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성들이 있냐 하면 자아 개념과 성취, 불안, 통제의 소재, 신체, 편견, 내면적 언어 등인데요. 우리가 자아 개념을 얘기할 때 흔히 긍정적 자아 개념, 부정적 자아 개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긍정적 자아 개념은 이런 특성들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이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 자아 개념은 이런 특성들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성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성취, 불안 등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긍정적 자아 개념이라고 하면요. 나는 최고야. 나는 뭐든지 잘해. 나는 완벽해. 진짜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그러면 긍정적 자아 개념은 뭐냐?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갖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특성이나 행동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이란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면을 싫어하거나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아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앞에서 답은 거의 다 나왔는데요. 자아 개념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는 주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성공 실패의 경험이고 이 둘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아 개념이 형성 발달된다고 하니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긍정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말이죠. 너는 최고야. 아주 잘생겼어. 너는 머리가 정말 좋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른 것을 무조건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 교육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넌 할 수 있어. 내 능력을 믿어봐. 난 널 믿어.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을 늘 격려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격려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어린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더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더 잘하라고 하면 어린이는 그것을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게다가 네 친구 땡땡이는 늘 1등 하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비교까지 곁들여지면 어떨까요? 그 격려라는 것이 어린이에게는 오히려 과중한 부담이 되고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흥미를 잃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성적이 높은 학생이 학업 면에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나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예쁘다고 외모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고,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외모에 대해서 아주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면서 위축되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그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준 것이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자라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대로 굳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초기에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반복되는 실패 경험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다 알았는데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들은 낮은 학업 성적 그 자체보다도 그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 너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된다. 그런데요, 어린이가 노력을 해도 더 잘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게 되면 어떤가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을 안 듣고 자란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이 말을 안 해본 부모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란다. 이런 말들은 사실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이죠. 들여다보면 부모의 과도한 욕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이 어린이에게는 그래,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좀 길지만 제가 여러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참고한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어린이에게도 다른 장점은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 없다면 덜 못하는 것이라도 있을 수 있다. 단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 같은 장점을 찾아 격려함으로써 자기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지도를 통해서만 어린이들의 자기인식은 긍정적일 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자발적인 노력을 어느 정도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에 임하는 사람은 피상적인 상식과 감정에서 벗어나 학습자를 특정 개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과 지도는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으로, 즉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그냥 나 자체로의 나로 대우받으면서 나를 좋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가 원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는 펠커의 긍정적 자아 개념의 형성, 이 책을 기초로 했고, 양돈규 발달심리 용어 사전, 유기섭 교육심리학 등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